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수많은 동호인분들이 강한 스매싱을 원하지만 강한 파워를 낼 수 없는 자세와 동작으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세랑 동작이 파워를 내기 어려운 자세라는 것을 모른 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왜 나는 아무리 강하게 쳐도 공이 약한지,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연습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리를 모르신다면 구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파워 안에서 가장 강한 힘을 셔틀콕에 전달하는 방법을 과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드민턴 스매싱은 이렇게 팔로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체부터 상체로 이어지는 전신의 힘을 다해서 때리는 기술이 바로 스매싱이에요. 그래서 강한 스매싱의 시작은 바로 이 하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선수들 스매싱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스매싱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타구하기 전에 하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셨나요? 이번에는 야구나 창던지기와 같은 다른 스포츠의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하체가 정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다 이렇게 측면을 보고 시작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열어서 하체 회전 반경을 확보한 다음에 회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체가 회전을 할 때 상체와 같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는 것을 유심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야구, 창던지기, 배드민턴 모두가 하체와 상체가 분리돼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성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하잖아요. 하체는 회전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상체는 멈춰 있기 때문에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을 분리시켜 놓으면은 마치 태엽을 이렇게 감았다가 탁 놓으면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근육의 꼬임이 발생되고 이 근육의 꼬임이 풀리면서 하체에서 만들어진 회전이 상체로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회전력으로 인해서 더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셔틀통을 가지고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여기서 한 번은 전체적인 회전으로 이 벽을 치고, 한 번은 하체를 먼저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쳐볼게요. 어떤 소리가 더 큰지, 어떤 게 더 강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회전을 몸과 함께 회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제는 하체를 먼저 회전시켜 볼게요. 자, 느껴지시나요? 이게 같이 회전하는 것보다 하체를 먼저 회전시키고 그 다음 상체로 때린 것이 조금 더 큰 소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상하체가 분리가 돼야 근육에 꼬임이 생기면서 더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하체를 분리시키는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하체를 회전시키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라켓을 놓고 이렇게 팔을 핀 상태에서 이 오른발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하체 회전을 넣어줍니다. 이때 최대한 몸이 돌지 않게 몸을 유지시킨다 생각하고서 돌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체가 회전된 다음에 상체 회전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체에 먼저 회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 상체, 이렇게 연습하면은 뭔가 하체에서 만들어진 회전이 상체가 받아서 더 강하게 때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배드민턴에 적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테이크백을 하고 자세 잡은 다음에 하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체, 하체 먼저 움직이고 상체 회전, 스윙.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하체랑 상체가 분리되는 게 명확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연습을 할 때 하체가 먼저 회전되고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스매싱을 많이 때리면 요 배가 복근이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스매싱을 복근으로 때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스매싱을 많이 때리는 날은 이 복근이 당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체와 상체 움직임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고 싶으신가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스윙 연습법, 하체부터 그 다음 상체, 이 스윙 연습과 함께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스매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 이 자세, 요 자세에서 시작을 하고 배우게 되죠. 근데 이때 이렇게 테이크백, 이 자세를 잡았을 때 요 왼팔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이 왼팔이 날아오는 셔틀콕의 거리를 재고 타점을 잡기 위함이라고 배우셨나요? 근데 여러분, 왼팔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역할로서 작용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하체가 아니라 왼팔과 가슴의 움직임, 왼팔과 이 앞가슴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영상에서 보면은 왼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이 가슴이 열리는 동작, 이 동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왼팔과 가슴을 열어서 회전 반경을 키워주고 이 회전 반경이 회전 속도를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팔이 열려있지 않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상체 회전이 제한이 되고 결국 이 오른팔의 힘으로만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잘못된 스윙하는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오른손으로만 세게 치는 사람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왼팔을 활용하지 못해요. 가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힘을 전달하는 그 시점에 왼팔의 작용이에요. 공을 타고 가기 직전, 이 가속이 전달되는 그 직전이죠. 그 시점에 왼팔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빠르게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면서 그 다음에 스윙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회전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팔의 회전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트랜스퍼 시켜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가속이 한 지점으로 몰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왼팔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은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귀가 되면서 회전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팔이 나가게 되는 거죠. 즉 공이 날아올 때 테이크백 동작으로 왼팔과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오른팔과 왼팔이 멀어지고 이 오른쪽 하체를 열면서 오른쪽은 이쪽 회전을 만들고 왼팔은 그 반대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 만들어지겠죠. 이런 움직임. 그래서 몸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하체 회전을 위해서 하체도 같이 돌려주면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회전이 이게 시작될 때 왼팔을 빠르게 접어주면서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체가 회전될 때 왼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윙이 나가면은 내가 평소에 스윙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라켓이 반응해서 튕겨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왼팔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스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배웠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스윙을 하지 말고 왼팔을 천천히 펴주고 최대한 늘려줍니다. 이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주고 그 다음 순간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다시 갖고 들어오면서 몸의 회전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스윙을 해보세요. 다 마무리되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성에 의해서 내 라켓 헤드가 더 빠르게 튕겨나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왼팔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왼팔이 거리를 재고 타점을 잡아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매우 부족해요. 왼팔을 주머니에 넣고서 공을 쳐도 공을 맞추는 빈도는 아마 같을 거예요. 10번을 쳐도 10번을 다 맞추겠죠? 근데 파워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즉 거리를 재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회전을 통해서 파워를 내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스매싱 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기 12시? 아니면은 1시? 보통 1시를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낮은 2시 방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이 2시 방향쯤이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약간의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고 반대쪽에 있는 이 근육은 수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수축이 되겠죠. 반대로 하면은 이쪽이 늘어나고 여기가 수축됩니다. 이렇게 근육은 내가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늘어나고 수축되고를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균형이 잡혀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2시, 이 2시 이 위치가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 하근, 소원근 등 모든 근육이 균형 잡힌 균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너무 낮죠? 너무 낮다고요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기서 치면은 타점이 너무 낮아서 네트에 걸릴 것 같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선수들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이 타구를 할 때 오른쪽 어깨의 높이와 왼쪽 어깨의 높이를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일자로 때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를 비대칭으로 그리면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윙이 되나요? 다들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한 요 정도 기울기에서 팔을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대로 뻗으면은 어떤가요? 이 위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한 이 정도 어깨 높이가 이렇게 근육이 가장 균형 잡힌 높이에서 스매싱을 때릴 때 몸이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들이 스매싱을 때릴 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은 회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 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하고, 구심력과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라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원심력이 작용해서 힘이 바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하다가 라켓을 놓으면은 라켓이 바깥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을 할 때 우리 몸을 반대되는 곳으로 기울여서 구심력을 만들어줘서 바깥으로 분산되는 힘을 모아서 셔틀콕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발 바꾸는 스윙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서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은 강한 힘을 내기 어려운 자세로 열심히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의 기울기를 만들고 왼발로 중심을 받아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착지가 되고 그러면 왼발이 받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점프 스매싱을 하던 발 바꾸는 스매싱을 하던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점프 스매싱이 아닌 경우 다 왼발이 착지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몸을 기울였을 때 가장 최적의 타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타점에서 치기 위해서 왼발로 착지가 되면서 몸의 기울기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왼팔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서 스윙을 했는데, 기울여서 스윙했는데 왼팔이 계속 회전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중심이 무너지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원심력과 구심력에서 만들어진 몸의 중심을 왼팔과 왼발로 잡아주기 위해서 왼팔 회전 그리고 기울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점프 스윙 하나 둘 셋 넷 이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습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굉장히 먼 형태의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몸의 기울기를 만들면서 왼발로 착지시키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편한 위치에서 스윙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시청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앞에 수박을 놓고서 가장 강하게 때려서 이 수박을 깨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때릴 거예요.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때리겠죠. 우리 몸은요, 어떻게 해야 강한 힘을 쓰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레슨을 받고 배드민턴을 배울 때 그 반대로 이렇게 힘을 쓰기 힘든 동작을 하라고 배우고 그 자세로 공을 치려고 하니까,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니까 공이 약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더 강하게 때려서 부상이 오게 되는 거죠. 정말 아는 만큼 보여요. 현장에서 편하게 치세요 혹은 힘을 빼고 더 강하게 치세요 라는 피드백을 100번 받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원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사고의 확장이 되면서 내가 그동안 왜 안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강한 힘은 하체에서부터 오는데 하체와 상체를 분리시키고 왼팔로 회전을 받아주고 몸의 기울기를 만들어서 가장 힘을 사용하기 좋은 타점에서 공을 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방법의 한 반 정도를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반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쭉 설명한 대로 연습을 열심히 해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어깨, 팔꿈치, 손목 활용하는 법, 즉 이 팔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파워 있는 스윙은 오늘 제가 설명한 하체에서 상체가 받아주고 그 다음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순차적으로 가속하면서 파워가 생기거든요. 근데 순차적 가속을 하려면 팔의 사용법, 즉 어깨, 팔꿈치, 손목의 각 분절을 나누는 방법을 알아야지 비로소 그 순차적 가속, 각 운동량이 전이가 되면서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팔의 분절 나누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립 잡는 법, 손목 활성화를 위한 손목의 반응,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아쉽죠. 나도 스매싱을 잘하고 싶고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은데 진짜 열정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답답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결국 배드민턴 실력이 향상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잘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원리와 개념을 강의로 제작한 저의 온라인 클래스도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60% 이상의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 링크에서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배드민턴은 정말 알고서 배워야 내가 실력이 쭉쭉 늘 수 있습니다. 모르고서 배우면 내가 계속 정체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구력은 절대로 여러분의 실력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향이 구력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올바로 알고서 배드민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우리 유니콕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개. 자, 공치기 전 자세와 내외전. 하나, 둘, 열. 하나, 둘, 셋,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훈련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반복적으로 많이 훈련하시고 이 수비 그리고 스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